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피디입니다. 스카이데일리의 세계적 대특종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압송된 중국인 해커들, 간첩들 이 뉴스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죠. 그런데 이게 뭐 가짜 뉴스다 이런 어떤 주장까지 일면서 스카이데일리 측이 이제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죠. 마지막 한 방이 터지지 않다 보니까요. 우파 안에서도 벌써 스카이데일리를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가짜 뉴스다 아니다라는 것을 판별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그래서 충분히 더 지켜봐야 되는데 다만 대통령 탄핵 재판에 이게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려면은 사실관계가 확실히 규명이 되고 미국 조야에서 특히 미국 정부에서 책임 있는 인사가 이 관련 내용을 브리핑을 해야 되거든요. 공식 발표가 없다 보니까 지금 이게 대통령을 구원하는 구출하는 그런 결정적 무기가 되기가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죠. 그렇지만 정황을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너무도 구체적이고 맥락이 이해가 되잖아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다. 부정선거는 분명히 존재했다. 그것도 대규모로 전 세계적인 범세계적인 어떤 부정선거 카르텔이 있는데 거기에는 중국이 개입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일종의 허브 역할을 했다. 인천에 있는 A웹 그리고요 중앙선관위 여기와 연결된 어떤 그런 루트를 통해서 온갖 공작을 벌였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목소리들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이 있고요. 이것을 이제 미국에서 당연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그동안 감시를 하고 있었겠죠. 드디어 그것이 포착이 되면서 전격적으로 대통령이 이것을 들춰내기 위해서 사실 다른 목적도 있지만 이게 가장 컸죠. 그래서 계엄을 선포했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 계엄을 통해서 이들 이제 중국이 간첩들을 체포했고 블랙 요원들을 동원해서 그리고 지금 오키나와로 긴급 비밀리에 후송했다. 그리고 지금 일부는 미국에 가서 신문을 받고 있고 그래서 전모가 지금 드러났다. 이런 정황까지 드러났는데 이것이 이제 마지막 최종적인 단계 앞에서 딱 이렇게 멈춘 상태입니다. 엠바고가 걸렸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혹자는 그럽니다. 엠바고 걸렸더라도 풀으라 말이야. 대통령 재판을 앞두고 마지막 지금 결론이 지금 나기 직전에 와 있는데 언제 풀 것이냐. 설령 문제가 되더라도 풀어라. 미국과 관계가 이상해지더라도 그거는 스카이데일리라고 하는 한 언론사의 문제니까 그냥 풀어라. 갖고 있는 게 있으면 전부 다 폭로하라. 터뜨려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카이데일리 측에서도 곤혹스럽겠죠. 이런저런 그 과정 속에서 오늘 긴급한 뉴스가 하나 나왔네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이거. 단독 중국 간첩단 검거 3년 동안 준비한 것이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이제 관여했다. 이것을 인지했다라는 것을 재확인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요, 이들의 이제 이 취재가 이게 허위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 장재은 박사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난 통화 녹음을 전격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제가 일단 말을 줄이고요. 요 통화 녹음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짧으니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장재은 박사 통화 녹음 1입니다. 네,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분 만난 거는 그 질문하고 답변이 어떻게 나왔나요? 그 작전이 중국 간접단. 아니 내가 그래가지고 예. 사실은 오늘 수요일인데 목요일 내일 또 갈까? 뭐 시간 많으니까 내일 또 가도 되는데. 네. 아니면 이제 화요일 날 또 제가 이제 월수금 동생이 가니까 나는 화목인데 화목인데 지금도 신청하면 되긴 돼. 근데 그러니까 처음 만나자마자 박사님 지금도 집회하냐고 이래 묻기 시작해가지고 그래 쭉 진행되다가 이제 내가 늦게 제일 중요하니까 야, 그건 그렇고 지금 저 스카이데일리에서 저 중국 스파이 애들 했더니 예, 선배님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본인 알고 그다음에 어차피 우리끼리 뭐 인생 같이 가는 거니까 교도관이 듣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우리끼리만 떠드는 거야. 그래 내가 야 그거 진짜나 이랬지 내가 그냥. 그랬더니 예 맞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 그러니까 공부 받아 적을 것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아니 내가 먼저 이제 질문하셨네요. 아니 집회 열심히 하냐 그리고 자기도 박사님 저도 나가면은 저 서버과 같이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안부 전해달라. 자, 여기 이제 첨부 파일 1이고요.
다음 첨부 파일 2를 들어보겠습니다. 듣고 나서 제가 말씀을 하겠습니다. 허부장. 네네네네네 박사님 통화 가능하세요? 예. 노상훈 장군 만났어. 아 네네네 만나셨어요? 예. 만나가지고 걔가 네. 스카이데일리 소식을 다 알고 있더라고. 아 그런가요? 다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네. 내가 뭐 예스는 뭐 물어볼 필요도 없고 예. 뭐 아무 있는 그대로 다 정성만 얘기하다 나왔어. 아 네네네 그 선배님 거꾸로 걔가 선배님 요새도 집회하네. 예. 그 집회한다 그랬고 뭐 오늘 예. 혼대 간다 그랬고 다 얘기했어. 있는 그대로. 예. 그러니까 스카이데일리 기사 맞대. 맞대요? 저희 보도가? 그러니까 그냥 걔도 대놓고 얘기하세요? 그렇게? 아이고 예.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제 발표를 한국에서 누가 할 수가 없잖아. 자, 이 내용인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노상원 전 장군의 목소리가 아니고 장제은 박사의 목소리입니다. 장제은 박사 아시죠? 전산학을 전공한 이 전문가인데요. 미국에서 주로 활동하시고 부정선거를 주장하십니다. 부정선거 확실하다라고 이분은 그 100% 확신하는 분이죠. 전산학을 이렇게 가르치는 대학에서 가르친 분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초전문가죠. 이분이 우리나라 이제 이 선거 시스템에서는 부정선거가 될 수밖에 없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주장을 그동안 쭉 해왔고요. 자, 이런 분이 뭐 거짓말 하겠습니까?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다만 아쉬운 것은 노상원 본인의 목소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접인데요, 이것도요. 통상 이제 취재 할 때요. 팩트 체크를 할 때는 크로스 체크라는 게 있고 자, 이런 경우에는 본인을 직접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100%는 아닙니다. 한 8, 90% 정도의 신뢰감은 가는데 최종적으로는 확신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거짓말 아닐 것 같다라고 이제 느낄 정도는 되잖아요. 이 정도 되면은. KBS가 이 관련 이야기를 얼마 전에 보도했었죠. 노상원의 동생이 변호사인데요. 노상원 장군의 이제 동생이 변호사인데 스카이 데일리 기사에 대해서 아는 바도 없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펄쩍 뛰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있었죠. KBS가 조금 더 공신력이 있습니까? 스카이 데일리보다도 뭐 하여튼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KBS라고 하는 어떤 메모드 이제 언론사가 그것을 이제 각 잡고 이제 취재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거기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스카이 데일리 기사가 허무맹랑한 허위 사실처럼 보일 수도 있는 그런 기사가 나갔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스카이 데일리도 그동안 엄청나게 공격을 받았대요. 제가 스카이 데일리 기사를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두 번씩 들어가서 이렇게 쭉 살펴봅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관심을 갖고 보는 것은 그 내용보다도 그 댓글을 보는데요. 예전에는 스카이 데일리에 대해 이게 격려하는 댓글이 압도적으로 많았거든요. 요즘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비난하는 댓글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소위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고 거기에는 또 분탕들도 일부 와 있고요. 그리고 좌파들도 들어와서 조롱하는 거죠. 거짓말이다, 가짜 뉴스다라고 뭐 공격하는 그런 것들인데 그래서 스카이 데일리 내부에서도 아마 그 회의를 했겠죠. 그리고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해명성 기사가 되겠죠. 이 기사 내용도 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동안 쭉 있었던 일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한치의 어긋남도 없다, 사실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금 보면요. 한미 공동작전에 직접 관여한 관계자가 수원선거연수원에 있던 중국인 간첩단 검거는 12.3 비상계엄 3년 반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했으며 노상원 63세입니다. 육사 41기 예비역 소장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작전 개입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증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미 공동작전에 직접 관여한 관계자 이런 사람을 얼굴을 공개한다거나 이름을 이렇게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신뢰도는 이런 경우에 조금 떨어집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PD수첩에서 이 이제 스카이 데일리 기사가 MBC PD수첩 말이죠. 이게 이제 허위 가짜 뉴스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그때 방송을 했었죠. 기획 방송인데요. 거기서 결정적인 그 누군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얼굴이 가려져 있고 모자이크 되어 있고 이름이 공개가 안 돼요.
그리고 음성도 변조가 됐고 그런 경우에는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저는 그걸 100%로 안 봐요. 그러니까 MBC PD 수첩도 KBS도요. 그 내용을 완전하게 이것이 가짜 뉴스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 거예요.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냥. 그래서 스카이 데일리도 완전히 이게 진짜 뉴스다라는 걸 100% 입증한 상태가 아니고 거기도 100% 가짜 뉴스라는 걸 KBS, MBC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언론사 두 개가 뛰어들었지만 가짜 뉴스임을 밝힌 것은 아니에요. 서로 지금 다투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다만 하나 아쉬운 것은 대통령 탄핵 재판이 거의 끝나가는데 아직도 이게 마무리가 지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것이 조금 아쉽다. 자, 스카이 DLD의 입장을 보면요.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되어 있는 노상원 전 사령관이 부정선거 규명운동을 벌여온 장재은 70세 육사 34기 전 국방대 교수입니다. 박사와의 접견에서 스카이 DLD 중국 간첩단 보도가 맞는가라는 질문에 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라는 게 지금 통화 녹음에 다 나와 있었죠. 자, 그런데 얼마 전에 KBS는 노 전 사령관의 개입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변호인의 말을 인용해 본지 그러니까 스카이 데일리 보도를 반박했었죠. 그렇지만 제가 말한 것처럼요. KBS도 직접 노상원 그 장군을 만난 건 아닙니다. 그 동생을 통해서 그런 말을 대리 전달한 거죠. 그런 경우에는 신뢰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100이 아니에요. 80, 90으로 떨어진다라는 거죠. 70, 80 이렇게. 현재 이 장재은 박사를 만난 게 유일하다라고 합니다. 노상원 전 장군은 다른 누구도 만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인물 A씨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준비 과정에 참여한 관계자, 그러니까 이 작전을 준비했던 기획통이 되겠죠. 이 A씨라는 사람이 누군지 지금 드러나 있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 우리 작전 참여자들은 참여자가 누구인지 대단히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이제 비밀리에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상원 전 사령관이 김영현 장관과 친분이 두터워 어떤 역할을 맡고 있음을 인지했지만 그 내용에 대해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알 수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카이 데일리 측에서는 이 A씨를 최소한 만났을 가능성이 좀 있거나 아니면 장재현 박사를 통해서 만났거나 뭐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러면서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계엄이 선포됐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KBS 보도를 다시 한번 더 언급해드리면요. 노 전 사령관은 이달 15일 그때 오후 9시 30분쯤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에게 전화해 밤 10시쯤에 속보가 나오면 선관위에 인원을 투입하라고 했고 다시 전화를 걸어와 20분 정도 지연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노 전 사령관이 A씨보다 더 깊숙이 그 작전에 관여한 정황이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A씨는요, 글쎄요, 혹여 지금 구속이 된 캡틴 아메리카 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 A씨는 이번 작전은 우리 측 계엄군과 미국이 공조한 작전이라고 성격을 거듭 규정하면서 정보작전 참가자는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간다. 변호인이 말하는 노 전 사령관의 진술 번복은 노 전 사령관이 보도 이후 심경에 변화를 겪었거나 변호인이 그를 보호하려는 의도 때문이 아닌가. 여기서 말하는 변호인은 노상원 장군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가 말을 바꿨을 가능성이 크다. 또 이런 이야기가 여기 실려 있습니다. 자, 아무튼요. 이런 기사를 직접 가셔서 여러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이것은요, 진짜다 가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은데, 미국에서 혹은 대한민국에서 최고 정보기관에서 이런 것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어떤 루트를 통해서 발표를 하면 이제 드디어 이제 이게 팩트 체크가 되는 건데요. 그전에는 계속해서 카드라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감은 있는데, 자, 적어도 가짜 뉴스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됐습니다. 저도 요걸 최근에 한두 번 방송을 하면서요. 이게 지금 음모론 속에 들어가 있다. 그 정도까지는 이야기했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가짜 뉴스라고 한 적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진짜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계속했었죠. 그래서 이것도 여전히 다툼의 여지에 지금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중국 간첩단 검거 3년 준비했다. 노상원 장군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심지어는 블랙 요원들
블랙옵스 팀에 이게 이제 한국 팀장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캡틴 아메리카는 거기에 팀원이다 뭐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작전을 수행하는 데는 여러 사람이 필요하겠죠. 전부 점조직으로 되어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또 모를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오늘 여기 실려 있습니다. 여기 댓글 한번 읽어보면 참 흥미로운데 여러분 가셔서 말이죠. 직접 댓글 한번 보십시오. 댓글 민심이 사실 어떻게 보면요. 이 지금 돌아가는 정황을 아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스카이 데일리는요 이런 식으로 끝까지 이게 진실 보도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여기에 관계자 한 사람은 얼마나 흥분했는지 우파들을 막 공격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잘 빨아 먹어놓고는 갑자기 우파들이 공격 많이 했다 그러네요. 여기 스카이 데일리를. 그래서 우파들 정말 어리었고 정말 형편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무슨 이사 같은 분인데 그래서 그분이 SNS에 글을 그렇게 남겼더라고요. 자, 아직은 진짜 다 가짜다라는 것을 100%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요. 다만 뭔가 남아있는 하나가 있다면은 엠바고를 깨서라도 스카이 데일리 측에서는요 윤 대통령이 최종 변론 최후 진술을 하기 이전에 그것을 공개해 주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큰 힘이 될 것 같은데요.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